자, 봅시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가원은 절대 이딴 식으로 안 냅니다. 알겠죠?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과학기술을 다룰 때 결국 수용해야 될 정보랑 이해해야 될 정보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고, 수용은 받아들여. 받아들인 걸로 이해해. 이런 구성이 평가원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이죠.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다루고 있는 모든 지문은 다 평가원 기출인데 예외 없이 다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너네들이 이걸 풀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 지금도 아마 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야 이거는 진짜 정보량이 너무 많은데? 그 느낌 있죠. 사실 그 느낌이 작년에 평가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느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나랑 같이 평가원 지문들을 보면서는 안 느끼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보량이 많지는 않잖아. 그죠?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양을 절대로 주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정보량이 이렇게 많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용으로 좀 얘를 봐두면, 그러면 실제로 정보량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정도 의의를 가지고 보면 되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모의고사가 문제다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현실적으로 사실 어쩔 수가 없어. 너네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설지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설지를 보시면 출전이 나오죠. 이 지문을 어디서 가지고 왔다. 평가원은 보시면 출전을 보시면 그냥 그 지문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근데 얘 본 적 있어? 이거 출전 뭔지? 이거 무슨 뭐 병력 아무튼 뭐 책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은 지문을 교수님들이 직접 써요. 직접 써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세계 최초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잖아. 나도 모의고사를 내봤지만 나 국무병이라서 국어밖에 모르는 병신이라고 이런 거 어떻게 써요? 몰라. 내가 아는 도파민은 그 멍인가 밍인가 그 도파민밖에 없어. 이런 거 어떻게 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갖고 온단 말이야. 지문을 갖고 와. 갖고 와서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가원이었다면 다듬어 줬을 정보들을 원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니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갑자기 그 윙웜 그 도파민 하니까 생각난 건데, 혹시 여기에 비트박스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시키라고 나와서 하라고 안 할게. 아니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알겠죠? 그냥 진짜 딴 얘기야. 그 명절 때 내가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내 사촌 동생 중에 비트박스 하는 애가 있거든. 비트박스를 하는 애가 있어. 좀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왜냐면 걔가 아예 군대도 비트박스로 갔거든. 그러니까 비트박스로 그 무슨 연애사병 그걸로 갔단 말이야. 잘하는 애죠. 그래서 오 잘하는 애구나 라고 했는데, 명절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걔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 넘으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라웠어. 비트박스 시장이 진짜 크구나. 이게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아마 그 정도 구독자를 달성을 했겠죠. 갑자기 도파민하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전참신가? 그 매니저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이름을 뭐 윙이야 웜이야? 윙이야? 윙 씨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무슨 비트박스 대회 하는 거 나온 적 있죠. 그 거기서 우승한 애가 내 사촌 동생이야. 그 편에서 우승한 애가 내 사촌 동생이거든요. 잘 보면 저랑 닮았어요. 왜냐면 걔가 또 그 사촌 동생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겠지? 걔가 어렸을 때는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었어. 크면서 조금 나는 이제 퉁퉁해지고, 그 친구는 아직 젊어서 얄쌍한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좀 다른데, 아무튼 내 얘기를 듣고 보면 좀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쨌든 갑자기 도파민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너네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정보에 분류의 포인트를 둬야 돼. 알겠죠?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어. 너 암기잖아. 그죠? 암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뭐 나온다, 어디에 뭐 나온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과학기술 제재 다룰 때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이미지화. 이미지화. 얘도 이미지화를 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자, 처음부터 걔는 던지죠. 과학기술 특징이잖아. 그죠? 던지죠. 던지면 여기 있는 내용들 수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 행정입법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쭉 읽었을 때 내가 여기서 하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날라가. 다 날라가. 그러면 빨리 멈추고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으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려는 얘기가 뭔지부터 파악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너네한테 뭐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야.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리고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보는 절대 놓쳤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기능이 이제 이거죠.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또 써보지만 이거 안 나오잖아. 얘만 나오잖아. 그죠? 평가원 학생 이거 다듬어 줬을 거라고. 다듬어 줬겠죠.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이렇게 바꿔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대요.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대. 자, 여기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 둘이 비교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비교대조하는 거냐?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이랑 그 다음 음식이나 약물로 섭취한 도파민 요 두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얘만 내가 이런 거 좀 예민하게 읽으라 했잖아. 그죠? 만 이런 거 한정적인 의미 아니면 모든 이런 거 얘만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데요. 자, 일단 어휘부터 천천히 보자. 시냅스 틈 이건 나보다 너네들이 더 잘할 거고요. 저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뭐 어렴풋하게 막 이런 그림만 기억나. 뭐 시냅스 틈 뭐 이것만 기억나.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이해했느냐니까. 정확히 뉴런과 시냅스 틈 그 그림과 동일하게 그릴 필요 없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접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잇따라 접해 있다 이 뜻이죠. 잇따라 접해 있다.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는 뭐야? 매개가 뭐야? 그렇지.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연결한다. 그러니까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의 개념이 나온다.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예요? 그렇지.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겠죠.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선생님, 엄밀히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이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냥 도구야, 도구. 알겠죠?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잖아. 최대한 글자에 붙여놔야 글자 보고 환기하기 좋으니까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이고요.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하는데 수용체가 뭐예요? 그렇지. 받아들이는 애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자, 그다음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벌써 날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선택했죠. 뭘 선택했냐?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를 이미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지화, 실제로 내 시험지에는 이미지화만 있었겠지만 어차피 여기 이미지화하는 김에 앞에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알겠죠? 우리 수업에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알겠지? 자,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이 뭔데? 그래,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야. 안 적어도 된다 얘들아. 내가 손필기 나눠줬죠? 손필기 나눠줬으니까 거기에 다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이 뭔데요? 그렇지. 신호,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야. 그죠? 얘는 어디서 합성된다 그랬어? 그렇지.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고 했고 여기에서 합성된 것만 무슨 뇌 어쩌고 장벽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미지화하면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호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 그죠? 전달한다고 해. 그럼 이 새끼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 뉴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후 뉴런이야. 그리고 이거를 시냅스 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전 뉴런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합성하고 그 다음에 분비해요. 만들었어, 발사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 그러면 신호 전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시냅스 후 뉴런이 얘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애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수용체라고 하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 정보가 어렵지 않게 정리되잖아요. 사실 글자도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방향만 잡아놔도 이게 얘를 의미가 아니라 글자로 있잖아. 그럼 뭐 시냅스 뉴런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정보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글자로 읽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혀 헷갈릴 게 아니잖아. 앞에서 만들어서 분비하는 애, 뒤에서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좋댔어요? 땀이 나기 시작하죠? 여기 왜 이렇게 덥냐? 진짜 미쳐버리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뭐 어쩌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거 어떻게 기억해?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선택해야 돼. 기호로 표시하든 메모하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나는 실제 시험지에는 기호로만 표시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티로신 뭐 레보도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축자적 이해의 역으로 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예 글자도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기호라고 생각해요. 나는 뭔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티, 레 이렇게 읽는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이거야.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게 도파민성 뉴런이다. 얘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앞에 나왔던 애죠. 어디 나왔어 얘? 도파민성 뉴런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죠. 도파민 합성하는 애. 그러면 전에 해당하는 게 도파민성 뉴런이다. 납득돼 안 돼? 얘 납득이 돼야 돼요. 그죠? 왜? 전이 합성하는 애라고 했잖아. 그죠? 얘가 합성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이 합성하는 애야. 당연히 뭘 합성하겠니? 도파민을 합성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에 이제 붙여 나가기 시작하면 되죠. 근데 어떤 과정으로 합성이 되냐? 티로신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티로신이라는 애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효소가 더해져서 레도로파가 돼요. 레도로파 맞아? 레보도파가 돼요. 레보도파에 효소가 더해지면 도파민이 돼요. 얘는 중요하겠죠? 결과값. 얘는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건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 합성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과정 나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 합성 과정을 물어보면 여기 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이 생각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니까 찾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꾸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여기 필요 없죠. 여긴 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왜 있어요? 문제를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원과 교육청의 차이인데 이거 그냥 선지 만들려고 안 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이었으면 사실 이런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든 아니면 만약에 문제로도 묻지 않을 거면 솔직히 막말로 여기 빼도 돼. 왜냐면 이 글의 진짜 핵심 내용은 얘잖아요. 도파민이 어떻게 운동 조절하는데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서 솔직히 하면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구성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이 이런 구성을 내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만 자세하게 서술했을 거라고요. 이 뒤에 나오는 걸 날리고. 근데 얘는 이것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득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괜찮다. 그 정상이야. 자, 그래서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그럼 이때 뉴런은 무슨 뉴런이겠어요? 여기겠죠? 도파민성 뉴런. 여기 내에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뭔지 모르겠지. 나는 몰라요. 너는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너네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죠. 어휘력.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거든요. 작은 주머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어휘를 풀이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주머니 낭 같은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여기에 뭐 이런 주머니가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감독관이 와서 그거 소포 아닌데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합성되면 여기에 저장됐다가 분비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통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에 도파민 수용체.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후 뉴런의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대상이 뭐예요? 도파민자가 도파민 수용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오케이. 그럼 요것만 나오면 돼요. 이 이미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자,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얘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나도 분류한다. 이거 의식해야 된다고 하셨어. 알겠죠? 나뉘는데 D1 계열과 D2 계열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나도 이 두 개를 나눈다. 구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상위 정보는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D1 계열이든 D2 계열이든 도파민 수용체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두 번째 하위 정보는 차이점 위주로 정리한다. 근데 이 차이점 위주로 정리할 때 맞아. 기준 잘 생각하라고 했었죠. 뭘 기준으로 나뉘는지. 자, 그러면 천천히 보면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야. 그러니까 이게 얘의 의미죠. 그죠? 그럼 이것도 글자에 붙이기 어렵지 않잖아. 그죠? 흥분시킨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렇지. 활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야. 자, 얘는 글자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분도 어렵지 않죠. 도파민 수용체 둘로 나눈다.
어떻게? D1, D2. 그죠? D1이 뭐예요? 흥분성. 흥분성이 무슨 말인데요? 활성 유도. 그죠? 그 다음 D2, 억제성. 억제성이 뭔데요? 활성 억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이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지랄나기 시작했죠. 얘 후에서 나눠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실 이 새끼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뭐 이거죠.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일단 자바는 놔야 돼. 자바는 놔야 돼. 아, 얘가 여기에도 위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도파민성 뉴런에 붙어있는 D2 계열 수용체의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자가 수용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수용해야 돼요. 여기서 수용해야 돼. 아, D2 계열이 도파민성 뉴런에 있으면 자가 수용체라고 따로 부르는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해두고 수용해두고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이 그림만 줬어도 훨씬 쉬웠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미지화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만 있었으면 이거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웠을 거라고. 이걸 옆에 그려놓은 사람이랑 그리지 않은 사람이랑 얘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그렸어야지가 아니야. 알겠죠? 그리든 표시하든 너네들이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으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를 글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야만 뭐라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고가 중요하다고요. 자, 여기서 얘를 힐끗힐끗 거리면 이런 얘기죠. 시냅스 틈으로 분비됐어요. 도파민이.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시 표현이니까. 자가 수용체죠. 자가 수용체가 뭔데요?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수용체죠. 그죠? 여기에 결합하면 그 뭔 말이야? 나갔다가 다시 여기 결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자가 수용체인지 알겠다. 이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자가 수용체예요? 지가 수용하는 거예요. 지가 분비하고 수용하니까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 거구만. 이 되면 이제 얘도 정보가 아니죠. 그냥 이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돼요. 납득 표현들. 되죠? 왜? D2가 뭐야? 억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비됐는데 자가 수용체 얘가 D2고 얘가 억제성이죠. 그러니까 억제성에 수용됐네? 그러면 얘 억제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파민 분비 중단되겠죠. 왜? 얘가 하는 게 합성 분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다 이해해요. 납득이에요. 그죠?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납득되는데.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그렇지. 자가 수용하면 억제되니까 조절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 야랄 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는 수용체였죠. 얘는 수송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도파민 수송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미리 추정했지만 여기에다 갖다 붙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도파민성 뉴런은 크게 세 가지 기능한다. 첫 번째 뭐? 그렇지, 합성 분비. 도파민 합성해서 분비하는 거. 두 번째 자가 수용. 세 번째 수송.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D18인가? 네, D18. 몰라도 돼요. 알겠죠? 독서잖아요.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도파민 수용체. 자, 얘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대요. 아, 도파민을 수송해서 이 새끼는 재흡수시키는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흡수시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요구하진 않았다. 여기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냥 공부를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가 수용이든 재흡수든 지가 분비한 거 지가 다시 처먹는 거잖아. 그죠? 무슨 차이? 왜 구별해야 돼? 왜 구별해야 돼? 그렇지. 억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데 얘는 억제성 수용체가 먹는 거라서 억제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요. 재흡수하고 다시 사용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억제의 기능은 없어.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뭉뚱그리면 비슷한 거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안 된다고. 자, 계속 이어서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때 뉴런은 무슨 뉴런이겠어요? 도파민성 뉴런이겠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 수용체가 재흡수하면 이 재흡수 한 다음에 다시 둘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재사용, 그죠? 두 번째 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모든, 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럼 뭔 말이야?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까지 떠올리면 베스트냐? 그렇지. 억제성과 그러니까 자가 수용체와 공통점 이것까지 떠오르면 더 좋아. 그죠? 얘도 전부 있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전부 있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 여기에서도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 위치한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못해도 괜찮고 중요한 건 이걸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납득되는데 이거 되죠? 왜? DAT가 없으면 그러니까 DAT 안에서 분해를 하는 건데 얘가 없으면 당연히 얘 바깥에서 분해되겠죠? 이게 있어야 안에서 분해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 다음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도파민이 운동 조절에 기능한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수의적 운동의 개념이 일단 이건데 솔직히 얘는 어휘만 알아도 가능하겠죠. 수의가 자기 의지대로라는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야를 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도 이제 막 정신 안 들린다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붙잡아야 돼. 알겠죠? 왜? 글자에 집착 안 해도 돼. 그냥 차분히 분류만 한다. 알겠어? 차분히 분류만 한다. 뭐 선, 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 글자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이걸 읽고 나서 너네들 머릿속에는 기저핵, 선조체, 내측 창백핵이 남아요. 그죠? 얘 집중해서 읽으면.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 얘네가 아니잖아. 그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야? 조절된다란 말이야. 조절된다. 그죠? 어떻게 조절되는데? 기능하면서 조절돼요. 뭐에 의해? 신경 경로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는 이거란 말이야. 신경 경로가 기능해서 조절한다.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글자에 집착하면 너네들은 머릿속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럼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물질인 가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수용해야 돼요. 이게 개념이잖아. 그죠? 대신 얘는 떠올려야겠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 일단 신경 전달 물질. 다시 한번 뭐였어요? 그렇지.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야. 그죠?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야. 억제성이니까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애겠어요? 억제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애겠죠. 가바가 그 기능을 한다는 거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들의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죠. 둘 다 가바성 뉴런이야. 둘 다 가바성 뉴런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 둘 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신경 경로가 기능하면서 조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경 경로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누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나눈다. 알겠죠?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물론 얘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기 싫었어도 문제 풀려면 구분을 했을 건데 바꿔 얘기하면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시 나온 거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가면 지금 갑자기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봐. 그죠? 그래서 이 신경 경로가 어떻게 기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운동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경 경로의 경로를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일단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뭔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직접 경로는 뭐래요? 그래,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랑 누가? 그래. 선조체 뉴런이랑 그 다음에 내측 창백핵이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 사이에 직접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이거는 적어놓을게. 어차피 정보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얘네들 공통점 뭐였어요? 지금 가바성이었죠? 가바성이 뭔 말인데요?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 직접 경로부터. 자,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돼. 자, 납득되는데. 납득할 수 있죠? 얘네 둘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내측 창백핵에 뭔가를 쏘는 거야. 분비하는 거야. 뭘 쏴요? 그래. 왜? 얘가 가바성 뉴런이니까. 그죠? 그래서 선조체 뉴런이 내측 창백핵 뉴런에 가바를 쏴요. 근데 가바가 뭔데요? 얘가 억제성이죠. 그러면 내측 창백핵 어떻게 돼요? 억제돼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한다.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그러니까 이걸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어낸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평가 원도 이런 스타일로 낼 수 있어. 여기부터는 이제 슬슬 다 이해란 말이야. 다 이해란 말이야. 앞에 정보만 받아들였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용, 이해 요 구조란 말이야. 그죠? 이로 인해 사상으로 가와가 분비되지 않아요. 납득되는데. 납득되죠? 자, 봐봐. 선조체 뉴런이 내측 생각해야 알겠죠? 선조체 뉴런이 내측 창백핵 뉴런에 가바 분비한다. 가바가 억제성이죠. 억제성이니까 내측 창백핵 뉴런이 억제된다. 내측 창백핵 뭐 하는 애야? 가바 쏘는 애죠. 그러니까 가바 쏘는 게 억제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거라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 가바가 억제돼요. 근데 가바가 뭐야? 억제하는 애잖아요. 억제하는 게 억제되죠. 그럼 이 뒤엔 뭐가 나와요? 그래, 활성화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에 글루 이 새끼 또 나왔어. 근데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죠? 나한테 하는 소리야. 당황하지 말고 뭐 글루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얘가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이거라고요. 그죠? 활성화돼. 그래서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 자 여기서 그 중간에 또 한 번 개념 던지죠. 이런 거 잘 받아 먹어야 돼. 알겠죠? 글루는 뭐 하는 새끼야? 활성화 시키는 애야. 흥분성이니까 활성화 시키는 애야. 자 그래서 아까 뭐가 활성화되냐면 글루가 활성돼요. 그죠? 얘. 근데 얘가 뭐야? 흥분성이죠? 흥분성이면 뭐 하는 애야? 활성화 시키는 애죠. 그죠? 그러면 이 다음 결과 뭐야? 활성화되는 애가 활성화됐으니까 결론 뭐야? 활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나오니 혹시? 그 핸드폰 잠깐 봐볼래? 나와. 오케이. 그래서 운동이 시작돼. 즉 뭐가 활성이야? 운동 활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일단 간접 경로가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간접 경로니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선조체 뉴런이랑 내측 창백핵 사이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뭔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새끼들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새끼들 때문에 뭔지는 몰라. 설명 안 해줬으니까. 결론은 뭐야? 글루 분비야. 글루 분비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결론은 여기에서 글루가 분비돼요. 자 역시 천천히 해보면 돼. 얘가 뭐야? 그치 흥분성.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는 애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요? 색깔 모르겠어. 아니 색깔 바뀌었네. 아니 대충 해. 사실 반대라 색깔도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흥분성이니까 얘가 활성화되죠. 얘 활성화되죠. 자 내측 창백핵 뉴런은 뭐 하는 애야? 그렇지 가바 분비하는 애죠. 그럼 얘가 활성화되면 뭐가 분비되겠니? 가바가 분비되겠죠. 가바 분비가 늘겠죠. 가바 분비되면 결론은 뭐야? 억제겠죠. 뭐가 억제되겠어요? 그렇지 얘 글루가 활성화되는 게 억제가 되겠지.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동이 억제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글루가 분비돼요.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돼요. 그죠? 그래서 직접 경로하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서 운동이 차단돼요. 이게 뭔 말이야? 운동 억제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싹 다 이해요. 앞에만 수용. 이거는 평가원도 충분히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얘기를 한데 너네들 여기 있는 이 글자들 때문에라도 얘는 메모를 했어야 돼. 내 생각에. 이걸 어떻게 기억해? 일단 나는 못해. 알겠죠? 일단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그 판단을 하고 얘는 적었다고요. 그러면 봐봐. 지금 사실 얘 적혀 있겠죠. 이거 이미지. 그리고 얘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이 글을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다. 이 세트 푸는데 한 12분? 13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한 세트를 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다 정리하면서 읽는다? 내 생각엔 힘들어. 힘든 게 맞아.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만 냈어야 돼. 내 생각엔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문제는 이 새끼들은 아직 끝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넘어간다. 넘어가면 이제 흑질이 나와요. 아니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나도 그래 IC 이랬다고. 뭐야 이것도. 근데 그냥 무시했죠. 무시했어.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거 뭐 뇌 한 부위라며. 뭐 생명하는 데들은 알겠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도파민성 뉴런 얘는 잡아야 돼. 얘 뭐 하는 애였어요?
도파민 합성하는 애였죠. 그리고 뭐 저 수용체, 수성체 있는 애.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사실 이 문단은 중요한 문단이야. 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도파민이 어떻게 영향 주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 지금 도파민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냐? 여기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누가? 도파민성 뉴런이. 도파민성 뉴런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여기 영향을 준다 이거야. 어떻게 영향을 주냐?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자 D1 계열 수용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흥분성 그러니까 활성화야. 그죠? 그 다음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은 D2 계열 수용체 뭐야? 그렇죠. 억제성.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직접 경로는 D1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하는 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D2 얘는 억제하는 애야. 그럼 잘 봐. 직접 경로를 활성화해요. 그럼 결과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더 올라가는 거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 활성화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억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을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억제가 억제한다고. 여기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억제성 수용체가 하면 일단 뭐가 억제돼? 얘가 억제돼. 그죠? 그러면 얘가 억제되겠죠. 그러면 얘가 억제되겠죠. 그럼 얘는 활성화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거고 얘를 물어본 게 실제로 12번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경로랑 간접 경로를 같이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내측 창백핵 뉴런 얘는 억제되는 쪽으로 간다고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얘를 정리를 안 하면서 풀었는데 과연 기호로만 따라갈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의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과정을 정리해 놓으면 화살표로 표시를 했을 때 눈에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중요 정보도 맞아. 그죠? 왜냐면 도파민성 뉴런이 어떻게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주는가랑 연결된 핵심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건 잘 만들었어. 아이들이 어려워할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해서 목표하는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한다. 납득돼야 돼. 여기 납득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값은 결국 다 운동 활성으로 귀결된다고. 이해되시죠? 요렇게 읽는 게 좀 필요했던 글이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읽었다고 치고 실제로 문제들을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사고 과정 있잖아. 이 사고 과정 이렇게 뭐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반대되니까 다시 결과가 같아지죠. 이런 사고 방식이 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머리로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런 유형의 글을 하나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특강 과학기술 1이 이 구조랑 똑같아. 물론 당연히 제재는 달라요. 근데 읽는 건 비슷해. 읽는 방법은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수능 특강 과학기술 1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랑 비슷해요. 비슷해. 억제를 억제하면 활성화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좀 비슷해서 한번 보시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문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이 많은 정보지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그냥 점검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사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죠? 이런 거는 그냥 해야 돼. 이거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경로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가능하고. 그 다음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 아까 효소 있었죠? 가능하고. 그 다음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맞죠? 뭐 대표적으로 도파민이나 아니면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가바 얘도 신경 전달 물질이었잖아. 그죠? 아니면 글루 저 새끼도 신경 전달 물질이었고.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아니죠? 이거 사실 다 고르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이거 묻는 거잖아.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얘 때문에 있는 거거든. 사실 이게 뭐가 필요가 있는데 이거예요. 얘만 설명해 줬으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각이야 그냥 평가원이었다면 도파민 기능 설명해 주고 얘 설명해 주고 D1, D2 그리고 바로 일로 넘어갔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그러면 할만했을 수 있어. 그래도 어려웠겠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이것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억제성이냐 아니면 흥분성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얘도 까다로웠죠. 현지 판단 까다로웠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걸 건드린 건 맞아.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걸 건드린 건 맞는데 좀 과하게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넘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로 2번을 고를 수 있었어야 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죠? 왜냐하면 결국 얘네들이 조절하는 거잖아. 그게 얘네들의 차이잖아. 이 새끼는 억제하고 얘는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골랐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순간 이 새끼가 너무 매력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너무 매력적이야. 왜냐하면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진술이 일단 맞죠. 그리고 사실 지문을 보면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 진술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봐요? 조절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오케이 코로록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럼 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거 왜 틀려? 아니 진술도 맞아. 심지어 D2 계열 수용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도파민 양도 조절될 수 있대. 그 진술도 있죠. 근데 왜 얘는 안 돼? 양상?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양상이 무슨 상관인데? 응? D2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아. 생각은 근데 내가 들어봐야지 피드백은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생각은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하는 게 공부야. 알겠죠? 정확한 대답 얘기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거기까지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이걸 그냥 골랐으면 돼. 알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모두 다 OX 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공부했다라고 하려면 얘가 X인 이유를 사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잖아. 그죠? 이거 왜 안 될까요? 양 조절이랑 관련 없어? D2 계열 수용체가 억제하면 양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그럼 양 조절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D1도 조절이 돼? 얘는 도파민성 뉴런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도파민성 뉴런에는 D1 계열 수용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관련이 없으니까 달리 이거 하면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진짜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X 칠 수 있는 애가 몇이나 됐을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얘가 이 이유가 안 돼요.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의 이유가 안 돼. 그죠? 왜냐하면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 도 위치할 수 있다라는 진술 자체는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가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양 조절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 진술만 보면 D2 계열 수용체가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건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진술이랑 모순되지 않잖아. 그죠?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이 진술이랑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는 D2 계열 수용체가 존재한다 랑 모순되지 않죠. 그죠? 모순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으면 이 D2 계열 수용체가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다는 게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양이 조절된다를 증명할 수 없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출제도 여기까지 노렸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출제가 여기까지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출제자의 의도는 자 얘들아 너네들 요거 다 잡았지? 그냥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피드백이 2번을 고를 수 있었느냐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3번 선지도 설명은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봤죠? 그래서 생략하고 얘는 솔직히 해석하기도 싫어. 이거는 솔직히 좀 조잡해. 이거 좀 조잡해. 문제 자체가 좀 조잡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문에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건드린다기보다도 지문에 나온 요소를 뽑아서 억지로 접점 만든 다음에 적절성 판단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문이 아무리 빡셌어도 얘는 답을 골랐어야 돼. 쫄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거 와 좋댔다. 지문 어려워 뒤집었는데 보기에 무슨 파킨슨병, 카르비도파, 프라미팩솔 망했네. 그냥 접어. 이것만 아니었어도 답을 고르는데 크게 지장 없었을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문제의 존재 의의는 뭐냐? 쫄지 말자를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쫄면 안 돼. 그냥 차분히 보세요. 알겠죠? 차분히 봐. 자, 일단은 어쨌든 문제 수준이랑 상관없이 그냥 한번 보기부터 천천히 볼게요. 파킨슨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어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래요.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얘 있죠.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다음이 그 약물이래요. 단 모든 약물은 입을 통해 투여되며 이거 너네들한테 뭐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지 아까 음식 약으로 투입됐을 때 장벽 통과하지 못한다. 그거 생각하라는 건데 그거 한번 꼬았죠. 왜냐면 실제로 입으로 투여돼도 합성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또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수 있다. 이거는 선지 하나 때문에 넣은 거고, 그죠? 맨 마지막 선지가 병용하는 예시를 주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레보도파, 자 얘는 잡았어야 되죠. 이건 아까 여기에 있었잖아.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엔 얘 왜 있어? 이것 때문에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이야? 솔직히 이거 여기 말고 어디 써먹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까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 한계야, 한계. 교육청이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킨다. 투여된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된대. 그죠?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합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이거는 뭐 여기에 기능한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카르비도파,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뭐예요? 얘 억제하는 거죠. 얘 억제하는 거야. 억제하며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입을 통해 투여되면 못한다 그거랑 동일하게 보라 이 말이고요.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하고요. 프라미픽솔 얘는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뉴런에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그럼 얘는 어디에 붙는 거야? 여기에 붙는 거야. 이 수용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기능하는 거야. 자, 1번. 간은 도파민과 달리 이거 바로 치고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다. 일단 얘 뇌로 진입할 수 있어 없어? 뇌로 진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왜? 여기서 합성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무슨 정보가 있었어? 이것만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것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요 여기서 합성되는 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도파민과 달리는 넘어가 볼게요. 도파민을 약물로 투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리는 맞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냥 그 지문에 있는 진술이라 넘어간 거야.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 작용 기간을 연장한다. 일단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건 얘를 억제하는 거죠. 얘를 억제하는 거죠. 얘 억제하면 어떤 기능이겠니? 그렇지. 도파민 합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것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작용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도파민이랑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도파민이 뭔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돼. 그죠? 왜냐면 합성을 억제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답은 2번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도 체크만 해보면 간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얘는요 그냥 지가 도파민이 이 선조체 뉴런에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하는 애니까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이 투여한다 이 얘기잖아. 그죠? 같이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것이 차단돼요. 맞아 틀려? 맞죠? 요거 얘를 억제하니까. 그죠? 그러면 뇌로 전달되는 레보도파의 양이 증가한다. 얘가 이걸 합성한 다음에 전달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효소를 통해 요걸로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얘가 그냥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양 늘리면 도파민 합성량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다를 병용한다. 얘도 얘가 결합된 것처럼 하는 건데 파킨스 병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다 살펴봤고요. 지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과하게 빡세서 그렇지 솔직히 이렇게 쪼개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둘 다 평가원 방향이랑 어긋나는 건 아니야. 그죠? 이런 유형도 있잖아. 사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K 아니야? 그죠?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K잖아. 그죠? 이런 유형도 있고 반면에 이런 유형도 있고 앞에 개념 던진 걸로 실제 활성화 방향성 체크해서 인과 따질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둘 다 실제로 너네들이 맞닥뜨렸을 때 빡센 유형이야. 이 두 개의 전개 방식이 다 너네들이 빡세게 느끼는 유형이잖아. 그냥 과정 냈다 다 던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계속 분류해야 돼 그냥. 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 분류해야 돼. 그 다음 이거는 천천히 이해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빡센데 이 두 개의 전개 방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엔 나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손필기에 많죠?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나눠준 거에 비해서 빽빽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안 보고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요약은 안 보고 적는 거라고 했지만 과학기술에서 수용은 안 보고 적을 수가 없다. 내가
실제로 요약할 때는 여기에 뭐 나와 이렇게 괄호치거나 동그라미로 비워놔도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비워놓은 채로 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다 찾아서 적은 거니까 방향이나 정보 연결이나 이런 데 조금 집중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보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용히 이동하세요. 조용히. 자, 고생하셨습니다. 기억니은 안 돼? 그거 아까 기억니은 보자마자 했잖아. 이렇게 하라니까? 뭐가 어려워? 아 괜찮아.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